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지금부터 또 청소년 육성 제도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하고 이제 또 추석 때는 아마 9월 달, 10월 달에는 월요일 날 강의 들은 것들은 또 이렇게 많이 또 저희가 이제 보강을 하게 되는데, 뭐 수요일 날 강의 들은 것들은 특별히 뭐 보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없지만 여러분들께 또 체킹을 해보니까 강의를 잘 듣고 계시는데, 일부 인원들도 시간 또 이렇게 늦지 않도록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육성 제도론 제4장 청소년 기본법의 의의와 중요 영역부터 청소년 육성 기금까지 해서 1장부터 해서 8장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의의와 주요 영역입니다. 이제 이 청소년 육성 제도로는 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듣는 상황 쪽에서는 듣는 여러분들은 좀 딱딱하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도 많고. 그렇지만 이 제도로는 법과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또 자료를 또 안내해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기본법의 의의는, 청소년의 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법률인 청소년 육성법이 1987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전면 개정된 것으로 청소년의 권리라든지 이 책임, 그다음에 가정이나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떤 청소년에 대한 이 책임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본 이념을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그런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참여 보장,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자율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청소년의 어떤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성장과 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민주, 복지, 통일 조국에 대비해서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는 이 자질 향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 2조 제1항 2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기본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의의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다시 이제 청소년 기본법의 의의는, 청소년 기본법의 이 제정은 그동안 어떤 산발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산발적으로 수립되고, 그 다음에 수립되고 제정되고 시행되어 오던 이런 청소년 육성 업무 영역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정립하고, 그리고 정책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미약 하나만 뭐냐면 청소년에 관련한 이 법률들의 기본이 되는 이 법률적 지위 확보와 청소년의 어떤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에 뭐래요? 매년 5월에 이 청소년의 달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기본법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얘가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기본법은 여러 가지 어떤 한 번에 다 저장이 돼서 이루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대와 상황이 변함으로써
이제는 어떤 기본적인 법도 이제는 변경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연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1991년 12월 1일 날, 이런 다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어 왔구나라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이제 과목을 배우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이제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죠. 1991년에 법률 제 4477호로 제정이 됐다. 그리고 99년 1월 18일에 이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자격 부여 제도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이런 행정 규제 폐지 그리고 완화를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01년 12월 30일 날에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어떤 자격 연수에 대한 의무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청소년 쉼터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청소년 상담의 어떤 특별법인의 설립 등기 규정 신설, 이런 것들이 이제 2001년에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4년 2월 9일에 이제 청소년 활동에 관한 이 사항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으로서, 청소년의 어떤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으로 이제 별도 제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관계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법이 체계화되는 이러한 추세에 이제 이루어져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5년 3월 24일에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는 어떤 근거 그리고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이제는 청소년에 관련 어떤 소속 변경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요 영역을 또 한번 살펴보면, 2005년 12월 29일에 청소년 이 위원회를 국가 청소년 위원회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이제 청소년 상담 외의 어떤 긴급 구조라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 지원까지 이제 확대해서 명시하게 이제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 8월 2일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차별 금지 그리고 어떤 자기 의사 표현이라든지 이런 결정권,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이런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이런 어떤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는 규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어떤 이런 청소년법이 제정이 되면서 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자격 제도라든지 어떤 수련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어떤 행정적인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자꾸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오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5월 28일에 청소년 단체 임원에 대한 이제 결격 사유를 이제 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청소년들은 사실 예민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아직 완전히 그런 정서가 한편으로는 그 가치 정립이 구현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운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체에 대한 결격사를 정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단체의 이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통해서 이제는 역할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본인의 어떤 업무인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이런 어떤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2월 3일에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어떤 벌칙을 적용해서 공무원의 어떤 그런 의제를 이제는 신설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2020년 이제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 청소년의 어떤 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어떤 권리 그리고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 권익의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근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로 권익에 대한 이제 인식 개선을 명시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 12월 20일에는 자, 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그다음에 복지 관련 기관의 장, 그리고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에게 여기는 이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규정을 이제 명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18년 12월 18일에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어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어떻게 돼요?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어떤 이 권익 보장을 실질적으로 이제 강화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5월 19일에는 청소년 자격기준의 어떤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 결격 사유 적용을 이제는 명시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에 쭉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기본 용어 청소년 기본법의 어떤 용어 정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잘할 것 같으면서도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청소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나이가 연령적으로 따져보면 9세에서 24세, 이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만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만은 뭐냐면 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자,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여기에는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이 청소년이 균형 있는 이런 어떤 성장을 돕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육성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우는 것은 청소년 육성이라고 한다. 자,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런 활동을 소재로 하는 어떤 수련 활동, 그다음에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우리가 한번 청소년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청소년 복지란 자,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공되는 사회 경제적 이 지원을 말한다. 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제도의 어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중간고사에 어떤 그 한글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까지 나오는 시간까지 하면 8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어떤 유효한 물질이라든지 물건, 그다음에 장소, 행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어떤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보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규제하고라든지 이런 어떤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수련 활동이라든지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소년의 활동과
보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용어 정의를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이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어떤 복지, 그다음에 보호 이런 것들에 제공되는 어떻게 돼요? 시설 이런 것들이 청소년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란 여기에서는 지도자란 자, 법 21조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 그다음에 법 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시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육성회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라는 것은 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청소년 단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의 용어 정의는 청소년이란서부터 해서 1번 청소년이란서부터 해서 우리가 청소년 단체까지 8가지를 우리가 이 용어 정의에서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한번 좀 내용의 어떤 용어 정의니까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청소년의 여기에서는 권리와 책임. 자, 청소년의 어떤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그다음에 육성 이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인종이라든지 어떤 종교라든지 성별, 연령, 학력, 신체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모두 차별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의 기본법에서는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육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종이라든지 종교, 성별, 연령, 학력, 신체 조건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어떤 것들을 인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청소년은 이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사를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표명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뭘 가집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신적이고 신체적 이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해칠 우려가 있는 이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받을 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단체 이제 학교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이상은 어떤 유해 시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에서 몇 미터 이상은 어떤 그런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정신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약들이 이제 많이 지금도 이제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권리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법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은 이러한 청소년은 어떤 사회에 여기에서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정당한 여기에서는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기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이런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자문한다든지 어떤 심의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청소년 정책을 관련은 여기 심의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협의하고 그 다음에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회 이런 것 등의 어떤 청소년을 이제 포함해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 정책에 대한 수립 절차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어떤 참여 그리고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어떤 조치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어떤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여기에는 참여위원회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법적으로 여기는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 제4조 제5조의 2에서 있습니다. 2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은 어떤 그런 자신의 능력 개발과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이라든지 사회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여기에도 또 이제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청소년의 권리와 여기엔 책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제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의 어떤 기본단이다. 모든 것들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98년도 이때 IMF가 오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짐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영향들이 현재 지금 막 나타나고 있고 이루어져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또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어떤 가장 어떤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가정들이 잘 어떻게 정착이 되고 또 운영된다기보다는 그 가정이 잘 또 부부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잘 어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관심과 또는 어떤 배려와 또는 어떤 그런 그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우리가 좀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을 따고 전동기 면허를 하게 되면 그 면허를 다 따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이라는 어떤 일륜지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일평생을 같이 살아갈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큰 과제를 두고도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무엇을 이뤄가야 되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가정 속에서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자라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결혼을 앞둔 그런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결혼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기관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좀 어떤 국가가 좀 해서 이거를 좀 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그 이후에 자녀를 이제 잉태하고 이제 나면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 국가에서 꾸준히 이런 어떤 교육들을 좀 이런 교육이라 그러니까 맨날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기관들을 설립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하여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종교단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종교단체는 이제 기관에서 어떤 그런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 예비 학교 그다음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많이 이뤄가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고 국가에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가정, 건전한 이런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어떤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청소년이 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해요? 자기 발전을 여기에서는 실현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여기에는 이 책임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노력하여 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우지 않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어떤 뭘 보고 닮는지 뒷모습을 보고 여기서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진정한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져 갈 때, 그리고 건전한 가정, 부부간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학교라든지 어떤 청소년 관련 기관 이런 것 등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어떤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러한 유해 물체를 어떤 접촉하는 이러한 어떤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떤 가정의 무관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가정의 무관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방치, 그 다음에 억압,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가정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원인이 돼서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이 가출해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어떤 면에서는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무관심이라든지 방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억압한다든지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권자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그런 친권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이 보호 의무에 책임을 진다는 거죠. 보호 의무. 보호 의무. 친권자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에서는 이런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이 보호 의무를 책임을 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입니다. 사회. 자,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어떤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 양식은 어떤 행동 양식의 어떤 특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뭐예요?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한 이러한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건전한 어떤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정신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 이런 어떤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게 어떤 이런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은 여기에서는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문화적, 그 다음에 정신적,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또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누가 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에서 인정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떤 그런 기관 시설 이런 것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권리와 책임에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의 어떤 증진, 그리고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이런 어떤 법적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제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청소년의 어떤 균형 있는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이런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이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런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어떤 협약 이런 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이제 교육해야 된다고 또 법적으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의 이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이런 어떤 근로청소년의 이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해요? 청소년에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이런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어떤 교육적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이제 기본 청소년 계획과 총괄 및 조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이 기본 계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떤 관계의 어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어떤 청소년 정책위원회 어떤 심의를 거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어떻게 돼요? 5년마다 이제는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법 제13조 제1, 2항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자, 이전에 기본 계획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이전에 어떤 기본 계획을 분석하고 평가를 할까라고 하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이제 기본 방향을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어떤 추진 목표 이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어떤 기능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분야별 주요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이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기본 계획을 이제는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한 이후에는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국회에 대한 어떤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돼요?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관계에 있어서 그게 쉽게 법에 통과될 이제 여러 가지 사항도 이제 또 어려운 사항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각 기관이나 장관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이제 보고할 때 또 서로가 이제 그 보고 내용을 통해서 조정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어떤 관계 중앙행정의 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중요하죠. 다음 연도에 어떤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이 추진 실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제는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년도의 어떤 시행계획에 따라서 이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아까 했잖아요. 분석하고 전년도에 추진 이런 어떤 실적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관계 어떤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본계획은 항상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평가까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것이 끝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하고 이 전년도의 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이제는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이제 어떤 절차를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자, 청소년 정책위원회입니다. 자,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제 구조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이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이제 두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어떤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제는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느냐 이제 한번 보면, 자, 법에 제13조 1항에 따른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정책위원회 심의 조정할 때 이런 사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의 어떤 분야별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전년도 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계획 수립할 때 이루어져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이러한 어떤 사항들을 뭘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내에 이제 위원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누가 하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위원장은 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위원장이 이제 누구냐면 여성가족부 여가부 장관입니다. 여가부 장관, 여성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이제 기획부 차관, 뭐 교육부 차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 뭐 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 고용노동, 중소기업 벤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장,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이고 그 위에는 차관으로 해서 거의 차관. 그다음에 그 차관급 공무원.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는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어떤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청소년 그 정하는 이제 그 어떤 정하게 돼 있고요.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그래서 청소년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여기에는 어떤 심의하고 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그 다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책 실무위원회를 또 법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심의하고 조정하고 미리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정위원회를 이제 법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이제 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고위공무원단체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이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또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이제 여기는 아까는 이제 청소년 정책 이제 위원회고 거기에서 이 심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뭘 둔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청소년 정책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랬잖아요. 실무위원회는 여기는 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이제 차관을 이제 우리가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의 어떤 계획, 청소년 정책의 계획과 총괄 조정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다.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소속으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두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 어떤 구성이라든지 조직 운영에 관한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명시는 안 됐지만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를 잠깐만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이하 운영회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서는 청소년 단체라든지 청소년 보호 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이 자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보호 시책에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 그 다음에 보호 시책에 관한 이 행정기관 간에 협조하고 조정에 관한 이런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유해 환경,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지 유해 약물, 그 다음에 청소년 업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을 어떻게 돼요?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시책에 관한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 보호에 관해서 서울특별시장 여기에서는 특별시장이 붙이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회의에 이제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끔 돼 있다라고 이제 구성은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죠.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의 직무는 뭐 위원을 대표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위원장이 이제 뭐 부득이하게 못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제 대리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직무를 하고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업무를 이제 하게끔 이제 조례에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그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특별회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특별회의. 청소년의 정책의 계획 총괄 우리 조정에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청소년의 특별회의인데 이 청소년의 특별위원회의 어떤 참석 대상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기 전에 국가는 어떤 범정부적 차원의 이런 청소년 정책의 어떤 과제를 설정하고 어떤 추진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분야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해마다 개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 대상을 정할 때는 성별이라든지 연령별, 지역별 그래서 각각 여기에는 정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특별회의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특별회는 제13조 운영광부위에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추천한 청소년 그 다음에 관련 단체 시설 및 학계의 관계자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한 청소년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청소년 특별위에서 이 청소년 특별위원회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거 운영을 보니까 2004년에 시험사업을 거친 후에 2005년에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추진 절차에 따라서 매년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선정된 정책 의제에 따라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워크숍을 하고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에 보고하고 제안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은 이제 청소년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그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수요조사. 그래서 여기는 해당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인가라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책도 다양한 정책이 있잖아요. 뭐 주택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 정책이 있고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주택 정책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또 좀 그렇고 그러나 일부는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에 또 어른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도 또 일부는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배정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그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워크숍들을 통해서 이런 정책 의제를 발굴할 때 잘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그 다양한 어떤 그런 구성원들을 포함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의제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이 결과도 최종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의제를 선정할 때는 정확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의제를 발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를 선정을 하고 또 이런 의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발굴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부에 이제 보고하는 이런 어떤 이제 안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여기에서는 자립이라는 정책 영역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보호, 경제 이러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 5개 분야 이제 33개 과제를 이제 제안하고 있고 정부는 96.9%에 해당되는 이 30개 과제를 이제는 수용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과제는 이제 정책적으로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이제 어떤 그런 하나하나 어떻게 이런 어떤 정책들이 어떤 그런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겠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뭐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자립을 제일 어떤 면에서 목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취업을 하고 정보를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고 어떤 경제적인 분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뤄갈 것인가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립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이제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많이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주변의 여건,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보호 육성 제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건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청소년 그런 어떤 정책 이런 어떤 그 계획과 총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뤄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요것만 할까요? 요것만 먼저 하고 그러면 쉬죠. 자, 청소년 특별회의는 자, 정책 영역을 선정을 하는데 여기는 온라인 특별을 실시한다. 뭐 다양한 어떤 병변이 있겠지만 이제 특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특별을 회의를 구성을 하고 출범식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정책 의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 과제를 발굴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책 과제를 이제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이제 정책 의제에 따라서 이제 세부 정책 과제를 이제 발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의제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분야별 그다음에 성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게 되면 자 연구 및 모니터링을 하는데 과제 개발 및 여기는 체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년도 정책 추진 현황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연구 및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정책 과제 협의 및 선정을 통해서 이제는 예비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예비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최종 이런 어떤 그 정책 과제가 협의되고 조정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관계부처 협의는 자, 정책 과제에 대한 어떤 소관 부처의 협의 진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책 과제 제안에 대한 소관 부처의 답변을 듣고 이제 실적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이것들을 결정을 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을 계획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런 어떤 위원회를 이제 우리가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또 한번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분 동안 휴식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